다음은 임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경입니다. 경기도정의 최우선 목표인 안전한 경기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광역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실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성적이라고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2011년에 재난관리 달성도가 전국 13개 시도 중에 11위. 12년 보통그룹. 13년에는 오히려 페널티를 받았어요. 인센티브 받는 지자체에 선정되지 못했고. 14년, 요때 이제 우리 남경필 도지사께서 취임 이후인데요. 이때도 보통그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결국은 지난 4년 동안 재난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차 경기도의 미래가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도 서울의 어떤 행정력이나 리더십에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이 2014년에 지사 취임 이후 평가가 이루어진 특히나 세월호, 또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의정부 도시주택 화재 모두 경기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전임시장 평가 때 2011년에 최하위 13위 기록했었어요. 오세훈 시장 때. 근데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2012년에 우수 평가받고 오히려 1억 5천만 원 인센티브까지 받았는데 저는 이런 변화와 발전을 도지사께 좀 기대를 하는데 어렵습니다. 도지사님 공약 이행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혹시? 네.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에서 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들 여기서 언급하기는 시간이 부족하고 내용성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봤습니다. 구체성 떨어지고 처리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평가, 그리고 재난 현장 체험 시뮬레이션 구축도 매년 100억을 투자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올해는 도비 2억밖에 확보 안 됐죠. 그래서 어렵고 재난 안전 효과도 검증이 어렵고 다시 오전 질의 때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여주기식에 머물러 있는 이런 도의 행정력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들 지적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대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행자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방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들을 인식하셨다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지난 4년간 크게 경기도가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재난안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예, 도의회에서 좀 약간 순환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봤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의회의 승인 과정 없이 신규 소방 인력 모집하셨죠? 예, 그게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 진행 중이고요. 예, 예. 왜 그러셨어요? 도의회 승인 없이 채용 공고 내는 게 예, 있을 보통 수 있나요? 이제 연말에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 이게 저희들이 486명 승인 받았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보통 1월이나 2월 최초 의회에 이 정원 조례를 보통 이렇게 상정해서 통과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채용을 2월에 하는데 소방 인력 증원을 도차원에서 결정했고 예. 5월에 신규 채용하셨는데 왜 9월 회의 때 예. 뒤늦게 도의회 승인을 요청하셔서 보류받아가지고 예. 지금 현재 319명이 경기 소방학교 교육 진행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원래 10월에 임용하기로 된 거잖아요. 예, 10월. 그런데 보류가 돼서 못하고 있으면 소방 공무원들 꿈꾸면서 채용된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으면 소방 인력이 애초에 계획된 시기에 보강이 됐을 것이고, 그만큼 경기도민의 안전이 강화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회의록을 보니까 본부장님 책임 통감하시고 업무가 조금 부족했던 점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거 왜 이러신 거예요? 행정적인 절차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 건가요? 자체가 말입니다. 예. 보통 이제 연초 의회 때 정원 조례를 보통 승인하는 것이 다른 시도의 행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우리 재난안전본부를 네. 우리 도지사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절차가 조금 알겠습니다. 지연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도지사님, 10월 임용 예정인 신입 소방 인력 배치에 차질이 빚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은 간단할 수 10월 있으니까.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의회가 개회됩니다. 그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는데요, 도지사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 의견 수렴하지 않고 이 도의회 소통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경기도민의 피해가 간다라는 점들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질의를 못하셨으니까 7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국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김동철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께서는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경기도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4분의 1이다. 일자리도 전체 일자리의 48%가 경기도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경기도기를 보니까 경기도기에 쓰여있는 말이 뭐였습니까? 세계 속에 경기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 오늘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스탠다드가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경기도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는 인구가 1280만이고 인구 규모로 본다면 인구 500만의 강소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보다도 훨씬 크고 그리고 972만 명의 스웨덴이나 820만 명의 오스트리아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다면 서울 다음으로 정말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가의 그 SOC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최첨단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당연히 저는 그런 꿈과 포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단순한 다른 시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적어도 유럽의 강소국과 같은 어떤 그런 경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표현들도 바로 그런 뜻에서 나온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을 하려고 보시니까 일하기가 쉽지 않죠. 네. 자치조직권이라든가 재정상의 여러 가지 제약에 지금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건 뭐 지난번 17개 시도지사들이 모여서도 대정부 건의를 했었죠. 6개 항에.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뭐 말 한마디 하고 나서 끝낼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정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나서 경기도백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해보시니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께도 그리고 또 어차피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모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해서 설득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새누리당 소속 또 시도지사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함께 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부족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뭐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그냥 뭐 또 무슨 공천 문제 가지고 그러던데 그런 것처럼 새누리당에 말해봐야 오히려 청와대에 말한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뭐 유대훈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 친정인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런 저희 어려운 저간의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저는 하시는 분이 많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아까 뭐 이철우 의원님께서도 뭐 시도지사들과 같이 한번 공동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앙정부가 인구 5천만의 인구를 다 끌고서 혼자서 이건 안 되잖아요. 지방의 경쟁력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이 설령 그런 철학이 없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과 다른 뭐 장관들 뭐 총리 해서 이런 저는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차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네. 사실 이제 이게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이 지금 의회에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희 경기도는 내년부터 사실 예결위를 상임으로 만들고 예산 편성 권한을 도의회에 많이 주려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뭐 새로 국회가 구성이 되고 내년에 하시면 그런 것들을 추진하시면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조금 나눠오는 좀 서로 권력 분산을 하는 형태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정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전국 평균 재정 자립도가 45%인데 경기도는 60%에서 다른 시도보다 훨씬 형편이 나아요. 네. 가장 낮은 전남에 비해서는 3.4배나 높습니다. 경기도의 시군 평균 재정 자립도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경기도 시군 간에도 북부와 남부 간에 또 재정 자립도가 아주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경실련 경기도 협의회의 그 도지사에 대한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경기 북부 지역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게 있더라고요. 맞죠? 예, 그런 예. 예. 이제 그래서 아무튼 수도권과 지방의 어떤 재정 격차도 해소를 해야 되고 또 경기도 남북 간에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가끔 이런 논리를 제기한단 말입니다. 낙후된 경기도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해버리면 이것은 언젠가는 저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시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경기도 북부에 어떤 그 낙후된 경기도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기 북부 이전이라든가 산업단지 확대 조성, 캠퍼스 설립 이런 것들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경기도만 보지 말고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요즘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북경필이라고들 하세요. 북쪽의 예산을 네. 너무 많이 줘서 그런다고 하는데, 아울러 저는 수도권 규제 전체를 풀어달라 이 말씀은 아니고, 일단 저희 군 단위 지역이라도 수도권에서 좀 거기는만이라도 빼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대통령 시행령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네. 대통령께 권한이 있습니다. 저기 의회에서 반대만 안 해주셨어요. 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원 비행장 주변 75에이커 이상이 34.2제곱킬로미터로 수원시 전체 면적의 28%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한 주민만 32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에 본 의원과 수원, 대구, 광주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이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난 3월 수원시가 이제 국방부에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서는 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지금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국방부까지 다 동의를 했지만 결국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대체 부지가 아무래도 화성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화성시 의회라든가 화성 군수는 지금 아예 절대 안 된다고 지금 못을 받고 있죠. 그렇죠?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그거 반대하는 거는 또 인정하는 게 돼서 공개적으로 하나요? 지금 예, 시장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시의회도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시의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소음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당해본 사람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도지사께서 어차피 수원 비행장이 경기도 내로 가야지 무슨 타 시도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중재에 나서고 또 대체 부지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획기적인 대안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지사직 속에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그러나 위원회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도 차원의 그 예산과 정책이 투입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까도 우리 김민기 의원님께서
경기도 내에 갈등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 도지사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갈등 조정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의 현안을 놓고서 해결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네. 그 시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 현안들을 가지고서 일괄 타결할 때 훨씬 더 타결이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지사님 혼자서는 되지 않고 경기도에 많은 정말 유능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 어떤 그 노하우를 많이 좀 지사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군 간의 가불관계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불관계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풀 때 이게 조금 더 쉽게 풀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도지사님이 오전에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속기록 초고까지 받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네.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가 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도지사님께서 스스로 답변을 하시면서 관피아는 100% 안 보내면 된다라고 답변을 혼자 하시면서 제 질문 자체의 의도를 한정시키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지 않습니까? 제가 네. 도대체 정피아를 그러면 26개 기관 중에 12기관이 아니라 그럼 11기관이면 합법적입니까? 그게 현실에 부합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저는 도지사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답변의 태도, 이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네, 저의 네. 질문 자체를 알겠습니다. 의도를 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신 거 아닙니까?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걸 돌려서 생각하면요. 우리가 퇴직 공무원이면 전부 다 문제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그런 취업 제한을 하고 재심사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선진적 대안이라고 제시하시면서 아예 퇴직 공무원은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맞죠? A형.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퇴직 공무원은 못 가는데 대신 캠프에 자신의 정치적 보훈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진출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죠. 왜냐하면 퇴직 공무원도 그렇게 치면 퇴직 공무원도 말씀하신 대로 캠프에 있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으란 법 있습니까? 오히려 저 전문성이 뛰어날 수 있죠. 하지만 인사라는 건 여러 가지의 그 정책적 태도에 복잡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편중도 마찬가지고요. 의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하실 겁니까? 좀 틀린 면이 있어서 지적을 어떤 해드릴게요. 지점이요? 제가 이걸 만든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연정 아니, 협의체에서 저는 가이드라인이 되게 좋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다만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오히려 퇴직 공무원들의 순수한 취업의 기회를 막고 오히려 그 자리를 확보해서 내가 보은 내 정치적 인생에 도움이 된 정치자금법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도와주신 분들을 다 대거 영입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저는 그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의원님, 당시에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만들고 거기다 사람을 보내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게 아니고요. 당시 분위기를 보시면 이 관폐라고 해가지고 취업을 거의 제가 그런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그렇게 우려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검토하시라 이 얘기예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정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가장 그 누구보다도 같이 힘을 합쳐야 하는 게 도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도지사님이 임명되시고 선출되시고 나서 1년 동안 축제 비용이 15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방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축제 비용은 그렇게 늘었고 그리고 지금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의 계약 자체는 문제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한 사업자가 이미 그 어떤 경력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도의호에서 그 축제에 대한 어느 축제인지는 아시겠죠? 평택 메르스에 관한 축제입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절반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그 부분을 고스란히 도지사님께서 편법으로 평택시에서 요청하게 해가지고 다시 고스란히 똑같은 금액으로 올려서 축제를 강행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되게 된 동기가 당시에 메르스 사태 때 제가 평택시장을 방문했더니 거기서 나온 그 제안 맞습니다.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축제는 당연히 했어야 하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강동도 최후 격전지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서서 다양한 축제 했습니다. 제 말은 도의회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곳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그 즉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금액을 고스란히 올려서 그걸 강행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하고 그때 계속해서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편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이 뭐 법을 어긴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당연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추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이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 액수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서면 질의해 주시고요. 진선미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퇴직 공무원 문제, 그건 사실 국민들의 걱정을 표현하신 거예요. 네.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줄였잖아요. 그 이제 유착 관계가 생길까 봐 줄인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근데 그 자리를 전부 정치인이 들어가면 국민들 생각에는 오히려 문제점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A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이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 전부 캠프에 있다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능력도 더 떨어지고 B라는 더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도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사님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잘 숙고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답변을 더 드리면 비율에 대한 그 위원장님과 진선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숙고를 할 테고요. 또 그런 면에서 보면 그 B나 C그룹에는 사실은 그런 정치권 인사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많이 들어가 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하나는 저희가 또 인사청문회를 자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관에는 인사청문회라는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절차적인 문제에서 걸른다 해도 사실은 그 우려를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잘 진선미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남경필 지사님도 충분히 숙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강창일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는데요. 전국 미분양 주택이 있죠. 그렇습니다. 39.2%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어요. 네. 평균 20% 잡아도 훨씬 많은 미분양 주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 후에 최근에 준공 후에 미분양된 것도 4,645호, 46.4%, 5,933호. 이게 또 금방 중공해놓고 지금 미분양돼 있어요. 작년에 해놓고. 일단 문제죠. 네. 제일 비중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계획을 세웠더만요. 주택종합계획. 그걸 세웠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네, 그렇습니다. 65만 5천 곳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예? 물론 이거 민간 건설 시공사가 하겠다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행정지도라든지 허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놨을 때 엄청난 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제대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뭐 인구가 뭐 100만이면 100만, 뭐 200만 유입된다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분석조차 없이 시공사의 자율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을 때에 L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또 여러 건설업체들이 지금 이 부도 터질 위험이 있고 하수포 또 양산될 위험도 있고 다양한 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분양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이제 경기도형 임대주택을 저희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시장군 부단체장들 회의를 통해서 도유지, 시유지를 지금 다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민간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아파트를 짓고 임대하고 한 임대료는 현재 시가의 시세의 한 70% 이하로 공급하는 그러면서도 아주 스마트한 이런 임대주택, 경기도형 임대주택 짓는 사업을 해서 분양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임대주택으로 좀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거 봤더니 2014년에 주택 공급률 이게 97.8%예요. 만일에 그 완룸 있죠. 소형 주택 이거까지 포함한다면 100% 이상 됐어요. 네. 주택 공급률. 우리가 지금 새로 계속 짓는다는 얘기에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일에 어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서 인구 유입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으면은 주택 공급 계획 말이죠. 네. 나왔으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 지적에 무슨 핵심을 알겠습니다. 인구 증가, 유입 이런 것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죠. 거기에 맞는 주택 공급 계획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연관관계가 좀 없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앞으로의 인구 동향 이런 것들과 주택 공급 계획이 연동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미 주택 공급 65만 6천호 추가 공급 계획을 세운 거 이거 아까 그런 과학적 근거 없이 한 거는 아예 허황된 얘기가 되니까 전면 재검토를 하든지 무슨 근거로 65만 6천호를 하겠다고 했는지 지금 100% 이상 지나버렸죠 공급률이. 그래서 이거는 좀 잘 좀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20 주택 종합계획에 대해서 실제 어떤 분석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청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사님, 주질의 때 말씀드렸던 9개 지자체 최저임금법 위반한 것은 빨리 시정 조치하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 경전철 복공판 그 부실 문제 그것도 파악하시는 대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작년 국감의 시정상을 보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작년에 문제 제기했던 도지사의 소방 헬기 탑승 문제 그거는 많이 고쳐졌어요. 한 번 타셨더군요. 아직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자료에는 한 번 탔다고 돼 있는데. 아마 전임 지사님이 타신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가요? 한 번도 안 탔습니까? 저는 예. 전임 지사님 타신 거랍니다. 그 통계나. 그 지적이 있고 또 탔습니까? 그러면 김문수 지사는 그렇게 된 거네요. 예. 하여튼 그분은요 5년 동안 43번을 탔는데 돈에 산불 났을 때도 탔어요. 4번이나. 저는 그것은 무리한 대권 욕심, 행보, 사심 이런 것이 끼어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지사는 그런 생각 없으신가 봐요. 근데 네, 저는 임기를 마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주실 것 같아요.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피하 피하려다 캠피하 만난다.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의 취지 자체가 좀 퇴직 공무원이라고 다 나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막자. 그래서 공직자윤리법을 굉장히 세게 만들어서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퀴즈 같은 걸 하나 내본다면 남경필 지사 캠프에 아주 전문성이 높은 퇴직 공무원들이 와서 도왔어요. 근데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을 퇴직 공무원을 무슨 뭐 관광공사든 뭐 개발공사든 이런 걸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퇴직 공무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가요. 근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은 거기에 또 넣어. 뭐 잘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당장 개선할 수는 없더라도 오늘 이것은 진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공이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보고해 주실 수 있죠? 먼저 숙고를 하고 숙고한 이후에 방안이 나오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일부 보도가 지금 되고 있어요. 남경필 지사의 그 답변 내용은 문제가 많다. 언론에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하실 용이 있습니까? 아니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현실을 개선할 지금 언론 보도는요. 남경필 지사 뭐 관피아 인정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저는 어쩔 수 없다. 정치 현실상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지금 보도 취지거든요. 근데 그냥 매 두들겨 맞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정정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아니, 저는 그냥 받으실 텐데요.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앞으로 진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비율의 문제를 고민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숙고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항상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선 캠프 누구 줄줄이 보훈성 인사, 뭐 어느 지역, 특정 고등학교, 특정 대학 편중 인사, 이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단골 비판 사항이고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남경필 지사의 답변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비판은 받지만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인 거예요, 지금. 여론의 비판이라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반영한 겁니다.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도는 공손할지 모르나 답변은 굉장히 오만한 겁니다, 이거는.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비판이 있어도 현실상 어쩌란 말이에요. 저 못 고칩니다. 이렇게 그냥 버팅기는 거,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안면이 있는 남지사한테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수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근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되려면 현실적으로 우리 제도와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꾸로 저는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근절책처럼 내놓은 것들이 사실은 근절책이 아니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뭐 오늘 비판을 받더라도 실제로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남경필 지사의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그런 태도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절을 당장은 제가 지금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서히 어떻게 근절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옳은 답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율을 정말, 오늘 저는 진섬 위원님의 그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비율을 계속 고민해 나가고 줄여나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충질이 다 끝났고요. 저희가 경기지방경찰청 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를 다 하시면 시간이 도저히 안 되니까 좀 서면으로 다 해주시고요. 한두 분만 추가 질의를 여기서 하고 다른 나머지 분들은 이제 서면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드시라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드시라고요.
5분, 아니, 지금, 여기 5분이고. 예, 그럼 3분씩 하시고요. 예, 잠깐만요. 이 순서대로 하십시다. 여기, 다 같이 많이 손을 드셨으니까. 제일 먼저 손 드신 분하고, 유대훈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유대훈 의원입니다. 남지사님. 네. 국민들은 남지사님을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도 기대도 크고.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것은 국민정서법입니다. 또 퇴직과 즉시 남지사 산하의 기관에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전문성이 아무리 있어도 임명하지 말라. 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민정서법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 유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경기도에 실국장으로 있다가 아니면 부지사로 있다가 경기비개발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그분을 감시, 감독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부하들이거든요. 감사관이라고 해봤자 상급 아니면 4급이거든요. 그분은 최소한 1급, 2급 정도로 있다 가시는 분이고, 이게 국민정서법이에요. 니들끼리 짜고 고서 치지 말고 제발 좀 딴 데서 끌어다가, 능력 있는 사람 끌어다가 원리 원칙의 잣대로 해서 경기도정을 이끌어달라, 국가를 이끌어달라. 이게 국민정서법이고,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서 이 법률을 통과시킨 겁니다. 지금 청년 도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건 그렇게 법이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무엇이 프로테지 조정이고, 무엇이 여기서 즉시 답변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도대체가! 의원님, 그게 지금 저희 아직까지 개혁적 오선을 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 법률 위반이죠. 법률 위반입니다. 법의 취지는 무엇인지 알지만요. 그러면은 8일 날이 우리 잠깐만요. 종합감사거든요. 증인 채택에서 한번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정면으로 한번 공방해 볼까요? 경기의료원과요, 평택항만공사를 제외하고는 저희 법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포함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하나하나 쪼개지 마시고. 쪼개는 게 아니고요. 법의 취지의 테두리가 이러니까. 아니, 의원님. 하지 말아달라고 이거 주문하면. 저희가 법을. 이 자리에서라도 숙고했다고 답변이 나와야지. 아니, 의원님. 이거 정서와 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정서와 법을 지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가 혼동입니까? 아니. 법에는 저희 기관 중에는 딱 2개입니다. 경기의료원과 평택항만공사입니다. 이 2가지 외에는 포함돼서 해석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국민정서법 차원에서. 뭘 자꾸 그냥.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니, 의원님. 경찰청으로 가야 되니까. 국정감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좀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서 추가 고시한 게 맞고요. 도의 취업 제한 기간은 지금 경기 평택항만공사, 경기도 의료원 이렇게 2 유형의 기간 외에는 저희 법하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것은요, 오해받을 이 인사를 하지 말라는 데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예. 정서법이라는 건 헌법재판소에도 적용은 예가 있어요.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요. 개혁적으로 끌어가시면 경기도민도 편고 또 남자도 존경받는 지사로 끝까지 역사 속에 남을 겁니다. 네.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예, 수고하고요. 그러나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임수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GTS 관련해서 서면 질의가 있고요. 이 도정보고에서 경기 연합 정치를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로 연합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의회 125명 중에서 새정치연합 도의원이 75명에 이르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당 출신 도지사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좀 제발 이 도의회 소통과 협력의 방식 개선시키실 겁니까? 진정한 연합 정치 좀 실현해 주시죠. 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계속 도지사 주요 노력하겠습니다. 공학사업 추진이 경기도 조례를 위반한다는 논란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관 관련 절차
이 소방 인력 충원 관련해서도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에게 피해가 갑니다. 재정 부담 따르는 정책의 경우 사전에 도의 의회 동의받거나 또 의결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도지사와 도의회의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가지 대립들. 이 진정한 좀 발전적 지방자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자도로 관련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일산대교와 제3 경인화 도로에 앞으로 2,600억 원의 혈세가 지원돼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재정지원금 발생하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경기도가 뭔지 아세요? 아니요. 말씀. 도로 통행량을 과다 예측했어요. 그래서 지금 해마다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 낭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돼야 됩니다. 이제라도 적자 보전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고속도로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 폐지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하셔서요. 사업 재구조화 논의를 통한 이 민자도로 관련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 문제 관련해서도요. 지금 책임 소재를 각 시군구나 전가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앞장서서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 좀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부업체 관리 감독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질의하겠는데요. 이 대부업 전담자 두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1월에서야 신규 채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좀 부족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이제 전임 조사관과 뭐 대부업체 밀집해 있는 강남구 자체에서도 담당 직원이 6명이나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별로 이렇게 전담 인력을 늘어가고 있는데 이 담당자들이 3D 업종 해당되니까 잘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그 경기도가 좀 인력 보강을 위한 별도의 대책 수립하실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대부업자와 거래자 간에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 2개 돼 있는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실적 0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최근 3년간 이분들 모셔놓고 분쟁조정 해본 적이 없어요. 시민들이 이 제도 있는 걸 모르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이렇게 갈등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우리나라의 큰 걱정거리가 대두됐기 때문에요. 경기도에서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는 점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꼭지가 7개인데 지금 2개도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적은 처음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택의 그 축제 자체가 지금 감사의 대상이 돼 있죠. 감사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이 지금 제가 아까 문제 제기한 것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경력이 좋은 축제의 전문가이지만 그 수의 계약을 한 사람이 도지사님의 캠프 출신인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이 재량을 행사한 것이고 또 그 축제를 하신 분이 또 도지사님과 관계 있는 분이시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면 그게 합법적이지 않다. 계속 법 위반 논의하고 있는데 저도 법률가지만 법이라는 것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아주 최소한이죠. 그 이전에 다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죠. 법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훈 의원님의 질문도 그 선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 위반이냐 아니냐. 법률가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도의회에서 그럼 도의회 의원들은 몰랐을까요? 그 축제는 마찬가지죠. 어떤 행사든 가장 많은 예산을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왔지만 예산을 7억 이상 삭감해가지고 눈에 보여요. 저는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평택시 그 축제를 행사하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죠. 하지만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고민해서 그것이 문제 있다 생각해서 예산 삭감했는데 이렇게 고스란히 평택시에 시책 추진비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 즉시 그 금액을 다 되살려서 4억 8천만 원으로
행사를 하게 하고 그 행사 이후에 결과, 관객들 이런 것도 부풀려져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안 보여드리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우려하는 그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정피야? 관피야?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보충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행정부에서는 모든 정보를 다 통일하려고 합니다. 효율성 면에서 너무나 좋겠죠. 이 사회보장 시스템 아시죠? 2편인가요? 행복이음 이 시스템으로 지금 거의 막 집결되고 있고 모든 보장의 그 정보들을 다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저는 빅데이터라는 그런 활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인권이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최악입니다. 심지어 연예인 정보 들여다보려고 누나, 친누나 택배 주소 확인하려고 그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서 개인정보 조회합니다. 저는 이 사례들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적어도 넥스트라는 이름을 얘기하시는 도지사님이시면 가장 중요한 정보 인권에 대한 탁월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최악입니다. 전국 최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나중에 국감 전에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두 가지라. 예, 그러면 노웅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재난안전본부장 좀 나오실래요? 그 7월 달에 있었던 국정원 직원 변사 사건 알죠? 재난안전본부장 강태석입니다. 예. 그때 위치 추적이 오락가락해서 네 번이나 오락가락했습니다. 알죠? 그죠? 예, 약간의 화산 혼선이 있었습니다. 34번지, 예. 산 77번지, 예. 그리고 77번지, 800번지, 경찰에다가는 800번지, 77번지라고 알려져서 현장 도착이 1시간 이상 늦춰지고 수사에 큰 혼선을 빚어서 국민적 갈등도 빚고 한 거 알죠? 예? 예, 알고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예. 잘못된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던 것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잘못이 인정하면은 네. 이제는 제2, 제3의 이런 혼선 생기면 안 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기 타령이나 예산 타령하지 말고 개선책이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모든 이런 위치 추적, 또 관련 개선책이 있어요, 없어요? 개선책은 저희들 직원들이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모든 임무 수행을 지금 기강회의 직무 태만도 있어요. 예? 위치 추적 운영 시스템 이거 개선하셔서 예. 저 종합국감 전에 보고해서요. 예? 예, 그 확실하게 시스템. 구체적으로 개선안 마련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또 위치 추적 혼란, 수사 차질 또 있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 없도록 최종 국감 전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 공약 중에 DMZ 3개 생태평화공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추진율이 72%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DMZ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이라는 거는 북한과 같이 하는 건데 네. 지금 북한과 접촉 자체가 안 되는데 추진율이 72%다. 이건 그냥 보고역입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72%가 나온 건 뭡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저건 좀 의아합니다. 어떻게 예? 72%? 의아합니까? 예, 예? 저희가 잘못된 거죠, 그럼요. 뭐 예, 어떻게 추후에 다시 아무 보고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접촉 자체가 없는데 추진율이 72%. 아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체 DMZ 그 접경 지역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지금 72%로 보고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는 지금 이행률이 72%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DMZ 조 예? 평화공원과 관련돼서 전체 북부 지역 그 이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정부 간에 지금 저 협력이나 교류가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지금 남북협력기금 사업에 지금 예산도 지금 기껏 쓴 게 2억 3,4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추진이 됐겠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게 DMZ 북한과 협력하는 거 말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다 포함해서 예산을 넣은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남북 간의 이행률 정확하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정확히 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인의뢰 김민기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은 조금 이따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지사님, 제가 그 주민세 현실화 추진 동향 보고라는 문건을 갖고 있어요. 경기도에서 행자부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현실화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합리화를 말씀하셨다시피 현실화는 좀 올려라 뭐 이런 얘기로 저는 딱 보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경기도 내 시군의 일괄 인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실 거죠. 조치 내용은 뭐냐 봤더니 조치 내용이 매년 교부세 확정 시 페널티 적용을 강조하여 조기 인상하도록 시군 추진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 및 독려할 것이다. 이런 거와 또 하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페널티 적용을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집행부, 시의 기초자치단체 집행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시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 개정이 안 되면은 이거는 페널티 적용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사님께서는 이런 것을 공식 문건에 남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인정하시죠? 동의합니다. 네. 사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갈 테니까요. 네. 다음 그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전에 80년대부터 99년까지 각 시군에서 그냥 쓰레기를 매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금 이 전수를 받아봤는데 이게 경기도에 110개예요. 근데 지금 110개 중에 24개 시군은 존재하고 7개 시군은 지금 없어요. 즉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 3곳을 여기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면은 거기 인허가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제가 한 곳 알고 있는 것은 그냥 골프 연습장 들어갔어요. 황화일 박았습니다. 지하수 다 오염됐어요. 이것을 전수조사를 하시는데 공무원들이 오래된 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지역 주민들께 이것은 철저히 지역 주민들께 알아보고 좀 전수조사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차 보험 가입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종합보험에 다 가입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에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맞죠? 예, 운전자 보험은 지금 1025명이 맞춤형 복지로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약 5,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모든 소방 차량에 법률 지원 특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것이 2010년까지는 돼 있었는데 11년부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는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다행스럽게 사고가 크게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는 일이 없었기에 다행이었지만 이것은 보험 들어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 가입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민기 의원님, 그 지방세 관련돼서 짧게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는 이 지방세가 과연 미래에도 계속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세금 중에 사람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은 이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 이 주민세, 예. 그 주민세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예, 주민세는 하나 남아 있고요. 제 의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사실은 행자부가 이것을 이제 인상하지 않으면 이 각 지자체에 페널티를 또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법과 관련된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면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과연 주민세를 계속해서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세금은 없어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다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면 질의, 네. 나머지 부분은 서면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면 질의가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윤영석 위원, 이철우 위원, 신의진 위원, 강기훈 의원, 유대훈 의원, 노웅래 의원, 박남춘 의원, 서청원 의원, 정청래 의원, 김민기 의원, 임수경 의원, 황인자 의원, 종영기 의원, 진선미 의원, 이상 의원님들의 서면 질의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업무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함께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지적사항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도정 운영과 도민 편익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정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언론인 등 시민단체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모두 마치고 경기도 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